예, 홍준표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한국 보수 세력을 이렇게 망가지게 한 세력들은 이제 반성하고 역사에 사죄해야 합니다. 예, 한국 보수 세력을 이처럼 처참하게 망가지게 한 세력들은 반성을 하고 역사 앞에 사죄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탄핵된 세력들이 또다시 준동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몇 안 되는 친박이 자유한국당의 물을 다시 흐리게 한다면 당원들이 나서서 그들을 단죄할 겁니다. 예,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잡아서 자기들의 세력을 펴려고 하면 당원들이 단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치열한 서민정신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신보수주의 기치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구보수주의는 이제 떠나가고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일어서자, 이렇게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17일 페이스북에 한 말 여러분도 아시죠?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다가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이 참 가증스럽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파리를 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바퀴벌레처럼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폭풍이 지나가니까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와서 당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증스럽다. 이 당권에 대한 도전하는 친박들을 겨냥해서 바퀴벌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당권에 도전하는 친박이 누굴까요? 홍준표 후보가 바퀴벌레라고 규정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조선일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을 소개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말한 친박은 그냥 친박이 아니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그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친박 갖고 이 박근혜 파리해서 국회의원 했고 박근혜 탄핵되니까 이제 그냥 슬금슬금 이어나가 당권 차지하려고 하는 거, 친박은 그냥 친박이 아니고 전체 친박이 아니고 또 이렇게 여기서는 극렬 친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극렬 친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도 다 했네요. 사실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이런 원조 혹은 극렬 친박은 오히려 홍준표 전 지사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이런 원조 친박 혹은 극렬 친박은 홍준표 전 지사와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이런 사람들은 홍준표 후보가 당권 쥐는 걸 반대하는 쪽도 아니고 오히려 미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원조 친박들은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이런 사람들은 홍준표가 당권을 차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미는 분위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가 말하는 바퀴벌레 친박은 누구냐? 그가 말하는 바퀴벌레는 지난 대선 기간 홍 후보를 돕지 않은 데다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향후 자신과 경쟁을 할 상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친박, 박근혜,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친박, 바퀴벌레 친박은,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도왔거나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그런 친박들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낙선을 하니까 이제 홍준표도 밀어내고 우리가 당권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친박들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당권과 관련해서 홍준표 전 지사에게 대적할 만한 의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바퀴벌레 친박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홍문종, 이장우 의원 같은 분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했습니다. 홍문종 의원, 이장우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권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퀴벌레 친박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바퀴벌레 글이 공개된 후 홍문종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소개됐죠. 그동안 선거하면서 저희가 목이 터져라 우리가 살고 당이 사는 길이라고 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선거운동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바퀴벌레 탄핵 때 어쩌고 이게 제정신이냐 낯술 드셨냐 이러면서 홍준표 후보를 이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오히려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이런 사람들은 좀 잠잠하고 있는데 홍문종 씨가 총대를 메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바퀴벌레 친박은 이 홍문종 씨, 이장우 씨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맞겠다. 이 조선일보의 분석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네 가지 그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 네 가지 이론, 향후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네 가지 이론. 첫째, 홍준표 전 지사가 말하는 바퀴벌레론. 바퀴벌레를 척결해야 된다. 바퀴벌레들. 두 번째, 홍문종 의원이 바퀴벌레 이야기를 받아치면서 비판한 낯술론. 낯술을 먹고 떠드는 사람을 척결해야 된다. 낯술론, 바퀴벌레론, 낯술론. 재미있죠? 재밌습니다. 세 번째, 정진석 의원이, 정진석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죠. 정진석 대행이 당을 망친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을 망친 사람들의 뒤통수를 용모방망이로 뽀개고 싶다. 이 용모방망이론. 이런 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온 김성태 의원의 보수보루론. 보수가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난 보수의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바퀴벌레론, 낯술론, 용모방망이론, 보루론 이렇게 이론이 많습니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을 재건해 보겠다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신경전이 이제 전당대회로 결론이 나겠죠. 전당대회로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또 뭐 이런 신경전을 안 벌이고 그냥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건 어려운 거니까 신경전을 벌여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손녀와 함께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내 손녀가 제법 커서 할아버지를 보고 웃기도 합니다. 내 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꿈과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후세들이 살 나라가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있고 또 이제 손녀도 태어났고 손녀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큽니다. 우리 손자들, 아들, 딸들이 사는 세상이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기가 어려운 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걱정이 되죠.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우파가 똘똘 뭉치면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처럼 우파가 갈라져서 끝까지 싸우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희망이 약하거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